오늘은 또 상당히 특별한 그 작가를 다루게 되죠. 예, 정말 특별한 분 중에 특별한 분을 다루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새해가 되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 시가신호계고 전문 방송이기는 합니다만 새해부터는 그에 필적할 만한 또 좋은 예,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이 이제 마, 히가시노게이고가 마스모토, 네, 마스모토 세이초. 예, 아닌 분으로서 다섯 번째 분이 다섯 번째. 되겠고요. 네. 예, 성함을 미리 스포를 해주셨네요. 마스모토 그래도, 세이초입니다. 마스모토 아, 세이초. 이분은요, 뭐,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 히가시노 게이고가 아직 따라가지 못한, 어, 따라가려면 조금 더 멀은, 어떤 측면에서 그런, 그런가요? 예, 작품 수? 분이라고 이제, 작품 수에서도 그렇고, 뭐, 작품의 어떤 깊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어떤, 다양함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다큐멘터리나 무슨 뭐 논픽션 또 어, 이런 뭐 역사 이쪽도 굉장히 깊이 다룬 분이기 때문에요. 그 정말 이분이,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마스모토 세이초의 작품 몇 권 읽었거든요. 예, 예. 읽었고, 이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말씀 나눈 것 같은데, 여러 교수님, 번, 네, 예, 여러 번, 좋아하시고, 저도 이제 뭐, 저는 몇 권 안 읽었습니다만, 그래서 예. 언젠가는, 원기범 박인권의 더 마스모토 세이초도 해보자. 이거를 정말 해야 라는 될지도 얘기까지 나올 모르겠다. 정도였죠. 예, 그죠? 이번에 예.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예, 예. 진짜 이 더 마스모토 세이조는 따로 한번 떼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좋네요. 네. 정도로 예, 예. 좋았습니다. 아주. 그 워낙 또 다작이시고. 그림요. 자, 그럼 선정한 이유를 좀 공식적으로 좀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예, 한번 그거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다른 작가를 다룰 때가 돼가지고 누구를 할까 하고 여러 작가들의 책을 좀 읽어봤어요. 음, 근데 좀 다 실망을 했어요. 이 작가의 이름을 내가 여기서 이제 밝힐 수는 없지만은 네. 엄청나게 인기 있는 작가들이었거든요. 근데 다 실망을 했어요.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한두 분이 그, 아니다라는 얘기죠. 다 예, 한번 이제 어떤 분을 좀 소개를 할까 하고 이제 보신 건데. 예,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네. 느낀 게 제 취향이 조금 독특하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이제야 느끼셨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맞아. 다 알고 계신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충격을 좀 받았고, 예. 속도 그래서 느리면 느려지면 아주 싫어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예, 쓸데없는 배경 설명 길게 하면은 뭐 집어던지고, 예. 심리 묘사 길게 하면은 집어던지고, 어, 설정이 조금이라도 말이 안 되면 뭐 집어던지고, 뭐 음흠, 이제 그러다가 결국 읽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음흠. 그래서 그냥 마스모토 세이초 선생의 그 소설들을 다시 좀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또 읽게 되신 거군요. 또 다시 읽은 소설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그냥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속이 뻥 사이다입니까? 뚫리더라고요. 사이다? 네, 사이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에이 그렇군요. 그냥 우리 마스모토 세이초 아, 선생부터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 이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또 예, 교수님께서 또 고르고 고르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맞습니다. 마스모토 세이초 그 작가의 삶을 좀 먼저 좀 조명을 해보죠. 예, 좀 삶을 약간은 길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워낙 또 특별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보통 작가들보다는. 음,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후쿠오카 현에 있는 기타큐슈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고쿠라라고 하는 뭐 성도 아주 유명한데 네. 여기 그 원하은서님 저 그 갔었어요.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 후쿠오카에 기타 큐슈가 있는 게 아니고 예. 기타 큐슈가 훨씬 더 넓은 지역 아닌가요? 거기에 아니, 제가 후쿠오카가 찾아봤어요. 있고. 그래서 한번 아, 후쿠오카 현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어, 기타큐슈가 그럼 조그만 도시. 그럼 이름이 같은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 이를테면 뭐 경기도에 조그만 예. 또 경기라는 이름이 또 있는 모양인데요. 예를 경기 좀 들자면, 그런가요? 네, 경기도의 제가 수원. 네, 그러니까 기타 큐슈라는 게 뭐 큐슈가 있고 기타 큐슈가 있고 이제 아주 넓은 지역을 뜻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큐슈는 넓은 있었는데, 지역이야. 예, 기타 큐슈는 이제 북큐슈니까 저는 그렇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구나. 교수님이 맞으시겠죠, 뭐. 아니에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한번 그러니까 찾아봐야 됩니다. 예, 기타 큐슈가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예, 이제 예. 후쿠오카가 있고
예, 그 예, 예. 주변에 이제 고쿠라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지도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뭐 대충 찾아본 거라. 네. 요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예, 예, 또 예, 교수님의 맞습니다. 모든 걸 또 다 알고 계실 수는 아이, 없어요. 전혀 아니죠. 네, 참고로 일본에는 거의 안 가보신 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고쿠라를 갔었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고쿠라 성에 가면 그 성 바로 입구 쪽이나 그 주변에 이 마츠모토 세이토, 예, 박물관 마츠모토 기념관. 세이토의 예, 기념관이 있어요. 저는 거길 맞아요, 가본 맞아요. 사람이에요. 그때 한번 말씀해 예, 주셨어요. 물론 맞아요. 뭐 한 글자도 읽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부러워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뭐 그 교수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고향과 오사카 한번 예, 가가지고, 또 예, 대학도 또 방문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가족들 다 버려두고. 두고두고 써먹으시는데, 아니, 이건 평생 남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음, 근데 이 사실은 그곳에서 고쿠라에서 태어났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네. 거기가 아니고 히로시마에서 태어났대요. 아, 그래요? 예, 히로시마는 조금 떨어진 다른 지역이더라고요. 아주 네네. 많이 떨어진 지역은 아닌데,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살다가 고쿠라로 이주를 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이 아주 가난했어요. 정말로 가난했어요. 막 음,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가난했고, 그 외동 아들이었고, 뭐 아무 형제 자매도 남매도 아닌 하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게을러서 일하기를 아주 싫어했답니다. 음, 그리고 어머니는 매일 그 잔소리를 했고, 음. 이 어머니의 잔소리에 대해서 그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책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있습니다. 아직 예, 늦지 않았다? 예. 아, 근데 이게 이 마스모토 책이 세이초의 그 자서전이에요. 예, 자서전이군요. 이게 작년에 번역됐고 2019년에 네. 그 원래 원제목은 반생의 기록, 자기가 음. 반 정도 살아온 인생의 기록이라고 해서 1966년도에 나온 책이 그럼 몇 년 전입니까? 이게 뭐 와, 50년도 된 예, 책이네. 53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근데 어, 이게 정말 재미있어요. 네. 왜 재밌냐면은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음, 합니다. 정말로 뭐 가리거나 뭐 과장하거나 포장하는 게 하나도 없고 아, 정말 정말 솔직한 어떤 자기 집안의 얘기, 자기의 얘기를 하는데 네. 아, 정말 이거 읽고 제가 굉장히 매력적인 작가다 이렇게 생각을 아, 했었고요. 그러셨군요. 예. 그 책에서 그 어머니의 잔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네.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한 번은 막내 이모가 나를 유모차에 태우고 시내 나갔다가 나를 내버려두고 갑자기 사라진 일이 있었다. 세월이 지나 언니들이 당시에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언니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라고 했다고 한다. 실제로 어머니는 잔소리가 많았다. 게다가 아버지가 워낙 태평해서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았으니 마음고생이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 내 유년기의 부모에 대한 기억은 부부싸움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 이거 웃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웃으시면 안 되죠. 이게 남의 그렇죠. 불행을 보고 이렇게. 근데 이 작가가 상당히 뭐 시니컬하게 네. 어떤 뭐 집안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나오는데 마치 유체 이탈해서 쳐다보듯이 이런 예, 관점으로.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사실 그 부모님이 맨날 부부싸움하면 얼마나 불행한 아이, 겁니까? 그럼요. 예, 네. 그런데도 이제 다 크고 나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가가 이렇게 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음, 굉장히 가난해서 이 학력을 들으면 또 이거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은 놀랄 건데 소학교밖에 나오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런 대작가가 소학교밖에 안 나왔다는 게 참 드문 일인데 이분이 1909년생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예,1909년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그 정도에 태어나셨던 분들은 그런 분들이 교육의 기회를 많이 계시죠? 이제 못 맞아요. 얻으셨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시대적으로 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가난하니까 학교를 못 다니고 어린 나이에 그 회사의 급사로 일하게 돼요. 음,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리고 또 그 회사도 문을 닫게 되고 또 인쇄소에서 인쇄공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도 그 책에 아직 늦지 않았다 책에 어, 상당히 길게 나와요. 아, 그렇군요. 인쇄공에서 무슨 그림을 잘 그리셨어요. 그래서 이거 그림을 재능이 많으셨네요. 재능이 많아요. 근데 또 예. 글씨는 못 쓰셨어. 글은 잘 예, 쓰셨으나,
예, 글씨는. 그래서 그것도 막 자기 지금도 못 쓴다고 나중에 이제 다 커서인데도 얘기를 하시던데. 그 초등학교 때 좀 야단 맞아가면서 써야 되는데, 음. 아니, 제가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굉장히 아니에요, 부럽더라고요. 교수님. 아니에요, 교수님 글씨 잘 쓰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글씨 못 써요. 네. 그리고 이제 결혼을 또 하는데, 그, 가난해서 결혼을 하는데도 참 힘들게 이렇게 해요. 근데 네, 또 애가 이제 네 명이 태어나고, 네. 또 부모님도 평생 모시고 삽니다. 부모님 아이고, 다 돌아가실 때까지. 네. 그럼 잔소리를 그러니까, 평생 들으셨겠네. 아우, 아주 뭐 그런 얘기가 수시로 나와야지. 그, 8명이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에, 예. 근데 네. 막 좁은 집에 방 2개짜리에서 음, 살고, 뭐, 이렇게 계속 살아요. 그리고 또, 인쇄소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 해서 겨우 먹고 사는데, 또 거기도 문을 닫아요. 음, 그러다가, 이제 그, 다른 일을 구하는데, 그 아사히 신문의 서부지사, 본인이 있던 지역에 이제 고쿠라 뭐 그쪽 같아요. 네. 서부지사의 그 광고부에서 그, 이제 임시 촉탁 사원으로 일하는데, 음, 이것도 사실 무슨 뭐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고가 나서 뭐 지원하고 이게 아니고, 무조건 전화를 해요. 아, 그래서 나 좀 뽑아달라고 제발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한번 와봐라 했는데 왜냐면 소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어, 이게 자격이 안 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막 가서 사정을 하고 또 자기가 시범을 보여보고 뭐 광고 쪽 일을 좀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러다가 이제 정식 그 촉탁 그렇군요. 사원했다 정식 직원이 돼요. 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더니, 그렇게 예, 길을 찾으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1943년에 그곳에서 일하다가 그 교련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저도 그 뭐 대학 뭐 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는데 뭐 군사 훈련 비슷한 거 했었거든요. 학교 네, 다닐 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시 기간 있잖아요. 이때가 2차 아, 세계대전 때니까 그 교련에 잘 참여하지 않았대요. 음, 이런 거를 상당히 안 좋아하는 스타일 같아요. 네. 전 이런 것들을. 아, 이 그래서 좋아하는 스타일이 많지 않을 거요. 그 당시 근데 일본에서는 조금 있었죠. 분위기상. 예, 예. 예. 이분은 약간 그쪽은 아니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좋든 싫든 무조건 했어야 되는데 잘 참여를 하진 않았군요. 맞습니다. 예. 예. 좀 반골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분도. 네. 그래서 그 이후로 교련에 잘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징집이 됩니다. 음,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중인 그 당시에 이제 징집이 됐고 굉장히 암울하죠. 왜냐면은 음, 집에는 자기 빼고 7명이 뭐 먹고 살 것도 갑갑하고 그리고 또 자기도 죽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래가- 전쟁통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또 그 부대를 어디 그 사모안가 어딘가 그쪽에 이제 징집돼서 정말 뭐 험난한 곳으로 갈 뻔했는데 네. 거기에 그 실어 나를 배가 침몰을 해버려요. 폭탄을 음, 맞고 네. 그 바람에 그 또 우리나라하고 인연을 또 맺게 되죠. 음, 음, 왜냐면 조선으로 와요. 음, 조선으로 와가지고 그 임시로 그곳에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건 아니었고요. 임시로 있었게 됐고 그래서 용산에 주둔을 하다가 또 1945년에는 그 전라북도 정읍으로 옮기게 되고요. 네. 그곳에서 일본의 패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좀 특별하죠, 우리나라하고도. 그러네요. 근데 이때의 경험 때문인지 그 한국과 관련된 작품들이 여러 개 있어요. 아, 어떤 게 있어요? 예, 뭐 진위의 숲, 또 진위, 그러니까 예, 거짓과 참, 예, 진위의 숲. 숲, 백제의 풀, 또 뭐 백제를 알고 있군요.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북의 시인 임화, 어, 이런 임화라는 시인이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요.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북한에 가서 무슨 미국 스파이로 몰려서 처형당하거나 뭐 그렇거든요. 실제로. 음, 근데 그거를 소설로 썼어요. 소설로. 그렇군요. 아주 재밌게. 그리고 뭐, 일본의 검은 안개, 이런 것들이 그 한국 관련된 소설, 뭐, 논픽션, 이런 논픽션도 것들이, 있어요. 아, 그게 북의 논픽션도, 시인 임화, 요거는 실제 인물을 배경으로 쓴 소설? 그거는, 예, 네, 픽션이고, 소설이고. 네. 일본의 검은 안개, 한국 아, 전쟁 때, 6.25 전쟁 아, 관련해가지고 썼던 아주 논픽션이 있고요. 그렇군요. 상당히 그 흥미롭습니다. 이런 것들이 음, 있다는 게. 네. 그리고 이 1945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 일본으로 돌아와서 당장 회사가 일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네. 회사는 뭐 한 2, 3일 나가고 또 2, 3일은
이게 무슨 장사를 하냐면은 빗자루 장사를 시작을 해요. 빗자루. 빗자루가 또 많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빗자루 한 품목만 팔았나? 한 품목만 팔았어요. 아, 아주, 그래요? 아주 웃기죠. 아니, 저 뭐 쓰레받기라도 같이 파셔야 돼요. 그러네, 그러네. 예. 그래서 빗자루 장사를 시작해서 왜냐하면 8명의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무엇이든 해야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면서 그리고 뭐 신문사에서 인쇄공으로 일하면서 그 작가가 느낀 뭐 압박과 열등감도 대단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8명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배운 건 그럼요. 없고, 그렇죠. 예, 예. 뭐 막막했겠죠. 그럼요. 그래서 뭐 소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어떤 열등감 이런 것들도 음. 다서전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근데 그 아사히 신문이면 지금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사히 신문? 그럼요. 예, 꽤 유명한 신문이죠. 예, 아주 유수 언론으로 알고 있는데, 조일 신문인가 그러죠. 예. 네네, 그 아사히가 그렇게 예. 예, 한자로 그렇게 쓰는데, 예. 그 거기서 촉탁사원으로 일을 하다 정식 직원까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 뭐 성실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정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럼요. 예. 당시에는 그거 그런 생각이 하나만은 드네요. 보면은 책에 뭐 자기가 11시 이전에 무슨 뭐 퇴근한 적이 없었단가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유, 뭐 일을 이렇게 많이 하실 수밖에 없었군요. 엄청납니다. 예. 예. 이 그 작가의 출생지가 이제 히로시마였고 고쿠라로 이주를 했다. 그 예. 기타 큐슈 뭐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예, 그게 역시 교수님이 그냥 교수님이 아니시죠. 아, 예.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신 거고요. 아, 그러니까 일본 그래요? 규슈가 이제 큰 지역이고 그 예. 규슈 섬이잖아요, 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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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에 있는 최대 공업 도시가 바로 기타 큐슈래요. 아, 도시네요. 그러니까 기타 그렇습니다. 규슈가. 기타 큐슈 아, 북구주라고 예. 쓰는데 예, 예. 거기에 이제 인접한 뭐 모지 또 뭐 도바타, 야하타, 와카바스 그리고 이 고쿠라 이 예. 5개 시가 이제 병합을 해가지고 아, 이루어진 도시라고 기타 합니다. 규슈가. 네, 예. 그래서 그거 후쿠오카 현이 더 큰 의미인 그렇죠. 거네요. 현은 더 큰 거죠. 예, 규슈는 그렇구나. 섬이고 예, 예. 규슈섬의 후쿠오카 현에 이거 오늘 뭐 지리 시간도 아닌데 어쨌건 그 후쿠오카 현에 기타 규슈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고쿠라를 비롯한 5개 시가 병합해서 아, 이뤄진 도시라고 합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네. 아니 보니까.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그 내 선생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스모토 세이초가 그 자기의 삶을 이렇게 예, 기록해 놓은 그 자서전이 반생의 기록이라고 원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예, 글로 나왔다고 맞습니다. 해주셨고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그러게요. 강추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는 교수님의 그 취향을 맞추실 수 있는 작가가 전 세계에 많지 않다. 맞아요. 그거 예, 그 중에 맞습니다. 한 분이고, 예, 또 뭐 어떤 뭐 배경 설명이나 심리 묘사 이런 거 싫어하시고, 예, 설정이 또 말이 안 되면 싫어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고의 작가 중에 한 맞습니다. 분이다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뭐 전쟁에도 뭐 참전을 하고, 그리고 그 뭐 신문사의 그 이후에 뭐 이제 일본으로 돌아와서, 예. 그러니까 돌아와서는 신문사 일은 안 한 건가요? 아니요. 신문사 일을 계속 20년이나 합니다. 그럼 뭐 20년이나. 예, 인쇄공도 일을 하고 하면서 뭐 빗자루 장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거기까지 말씀. 신문사 일이 자기 본업이었는데, 네. 그 전쟁 끝나고 나서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아, 이제 신문사에서 나가지만 예. 그 남는 시간에 뭐 다 안 나가도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남는 시간에 빗자루 장사를 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투잡을 더 벌어야 돼서 하셨네요. 요즘 말로 맞습니다. 투잡. 네, 예. 예, 맞아요. 그리고 예. 이제 소설을 언제 쓰기 시작했나 이제 요 부분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누면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그 소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네. 이 소설을 원래 어렸서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 뭐 틈만 나면은 읽으려고 했는데 또 가난한 출신이라 그 책을 뭐 사볼 수 구하기가 쉽지 있는 않았겠죠.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때는 또 도서관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어디 은행에 가면은 거기에 꽂혀져 있는 음.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좀 그 고객들 읽으라고 해놓은 거.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사람이 좀 많이 밀려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치, 책을 뭐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자기가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에만 읽을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중이기 때문에 네, 이게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예. 사람이 많아서 기다렸다는 이제 핑계를 핑계도 대면은 돼야 되고, 되니까 예. 그러니까 아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실 조금 예. 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아주 했는데 책은 좋아했고 한국에 와서도
네. 이렇게 헌책방 같은 게 있으면은 기웃기웃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전쟁통에요? 예, 전쟁통에. 그러니까 음, 잠깐 이렇게 외출 나올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참 또 불쌍한 게 예. 자기가 그 자기 신분이 이렇게 맘 편하게 소설 읽거나 할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덟 일부러 명의 또 생계를 소설을, 책임지고 예, 해야 예, 되니까. 예. 맞아요. 음. 일부러 소설을 피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뭐, 아, 내가 이거 읽어서 뭐 하냐. 어, 나는 돈 벌어야지. 이게 이런 뭐, 아주, 예, 뭐, 밥을 주냐, 뭐, 돈을 주냐, 이런 맞습니다.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참 아, 희한하죠. 이런 사람이 그, 이런 대소설가가 됐다는 좀 게. 뭉클해지네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히가시노게이고도 책 읽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예,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이 이렇게 대작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 다 반전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재밌는데. 예. 어쨌거나 이렇게 소설에 대한 열정이 남아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일하고 막 밤 11시에 퇴근하고 뭐 이런 중에도 음, 또 약간 여유가 생기면 틈틈이 소설을 씁니다. 네. 이제 그때 썼던 단편이 이 사이고 사스라는 건데요. 사이고 사스? 예, 1951년도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네. 이게 작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이제 계기가 됩니다. 오, 예. 그래서 사이고 사스라는 게 이제 궁금하시죠? 우리 네.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어떤 단어냐면 그 1877년에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 발행된 지폐더라고요, 지폐. 그래요. 그리고 뭐 쓰이지도 거의 못했어요. 음, 잠깐 이렇게 있다가 너무 뭐, 어려우니까, 지역 화폐 같은 건가? 예, 뭐 그런 건데 네. 별로 거의 쓰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음. 조금 있다가 사라져 버렸는데, 그래서 이 지폐가 지금 어마어마한 가격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일본에서 뭐, 100년도 몇, 더 된 거니까. 예, 몇 개 안 남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이거를 마스모토 선생이 백과사전에서 보다가 음, 이 사이고 사스라는 거를 이제 봤던 뭐예요. 백과사전 보는 걸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다가 아, 이게 좀 재밌다. 요 소재를 가지고 소설을 써봐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단편을 썼어요. 음. 그리고 이거를 아사히 신문, 본인이 직장으로 있는 신문사죠. 아, 그, 그러네요. 예, 거기 공모전에 이제 3등을 하게 됩니다. 아, 요거는, 물론 작품이 좋기도 좋았겠습니다만, 예,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근무하던 신문사에 공모를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금방 이제 말씀드릴 건데, 네. 이게 992편이 응모를 했고, 그 중에 3등. 예, 네. 대단한 거죠. 음, 근데 뒷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아주 금방 원원서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예요. 네. 뭐냐면 아니 우리 신문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음, 여기에 이 응모를 했는데 그거는 괜찮아요. 뭐 음,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당신이 1등이었는데 아, 3등밖에 줄 수 없었다라고 어,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오히려, 그러니까 피해를 손해를 봤네요. 예 네. 손해를 봤답니다. 그 손해를. 다른 신문 공모에 내지. 근데 상금이 꽤 많았어요. 어, 상금이 그 당시 1등이 30만 엔, 예. 그리고 3등도 10만 엔인데, 어우, 뭐, 지금 돈으로 따져도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상당히 큰 돈이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뭐, 한 예. 60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70년 돈, 전이네, 70년 전. 그렇죠. 예. 예. 돈 때문에 한 거더라고요, 또. 예. 아, 돈이 상금이 많으니까. 예. 그렇게 했고, 그래서 결국 나이 41세, 그리고 이 사이고사스는 저기에도 올라갑니다. 나옥기상 후보에도 올라가요. 음, 나옥기상 엄청난 상이잖아요. 네.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아주 대중문학의 최고 상인데 거기에 물론 수상은 하지 못했고요. 음,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952년도에 쓴 이 어느 고쿠라 일기전 고쿠라. 그 이게 예, 지역이죠, 그 지금. 예, 지역이에요. 지역 예. 관련되는 건데 음. 또 거기에 있었던 어떤 군인의 어, 일기인데 의사였던 군인인 것 같은데 일기인데 이게 아주 그 작가를 유명하게 만드는데요. 네. 이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로운데 음, 이게 나옥기상 아까 금방 말씀드린 나옥기상에 출품을 해요. 네. 이제 사이고 사스 가지고 약간 자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나옥기상에 출품을 했는데 낙선을 해요. 네. 그런데 그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나가이 다스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작품은 심사위원이었죠. 근데 이 작품은 나오키상보다는 대중문학 쪽보다는 순문학상, 아쿠다가와상 음,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뭐 나오키상보다는 약간 한 등급 위였을 건가 아마 그럽니다. 네, 아쿠다가와상에 더 어울린다면서 그쪽으로 출품을 합니다. 다시 네. 출품을 했는데 덜컥 아쿠다가와상을 수상을 해버려요. 그때. 그러니까 나오키상에 출품을 해서 낙선한 작품이 예, 아쿠다가상이라는 최고의 예. 상을 받게 되는 거군요. 엄청난 이것이 일대 사건입니다. 네. 지금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그러니까 음, 이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이제 두 상은 좀 상극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아쿠다가와 상을 타버렸으니 그래서 그 일본 문학계에서 일어난 아주 큰 이변이었고 지금까지도 얘기가 되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유명해지게 되죠. 이 음, 상으로. 네. 그리고 이 상을 탄 후에도 그 회사를 계속 다녀요. 계속 음, 다니다가 일본은 그 히가시노 게이고도 그랬어요. 그 에도가와 람포상 타고도 회사를 계속 다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1956년에 음.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전업 작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요. 그러니까 40이 훨씬 넘은 나이죠. 1909년생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47. 공식적으로는 41에 데뷔했다 그렇게 데뷔는 나오고요. 했지만 전업 예. 작가는 이제 거의 50다 돼서 마흔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참 이게 놀라운데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 작가가 이후로는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음, 죽을 때까지 40년간 와, 이제 82에 돌아가시는데 네, 40년간 엄청난 저작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음, 뭐 추리소설뿐만 아니라 뭐 역사서도 많고 논픽션도 많고 뭐 음. 약간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공부하면서 쓰고 쓰면서 공부한다. 좀, 이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아, 예, 의미가 있네요. 참 이거 그러니까, 예, 지난 시간에 마스모토 세이초가 상당히 이제 불우한 그 환경 속에 자랐고, 예, 또 뭐 가정을 이룬 후에도 여러 가지 압박감과 또 뭐 상당히 그 이제 어려움 속에서 이제 뭐 예, 근무도 하고 열등감 때문에 그렇죠. 했다고 하는데 예, 이분이 만약에 뭐 부유한 데서 태어나서 부유하게 잘 그래서 뭐 순탄하게 살았다면 이런 작품들을 쓸 수가 없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신이 아이가 딱 그 점지를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 고생 좀 음, 하지만 나중에는 훌륭한 작가가 될 거다라고 정말. 예, 그러니까 마스모토 세이초라는 그 작가는 정말 탄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그렇습니다. 되네요. 예, 어, 교수님, 이 마스모토 세이초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상당히 그 다작한 작가잖아요. 예. 네, 이 작가의 그 필력은 그의 작품 수로 잘 대변이 되는데요. 네, 그 작가 생활 40년 동안 쓴 작품의 수가 정말 들으시면 이게 믿겨지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네, 장편이 100편이 넘고요. 음, 한 100편가량 됩니다, 네. 장편이. 중단편이 350편. 그리고 에세이, 뭐, 다 포함하니까 편수로 거의 1000편이에요, 1000편. 천편,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정말. 천편. 대단한데요. 1000편. 그러니까 그리고 40년으로 따져도 1년에 25권 25편. 편씩. 그러면 한 달에 2편 이상을 썼다는 얘기 한 아닙니까? 달에 두 편. 대단하네요. 그래서 결국 그 단행본으로 나온 책이 750여 권에 이르고요. 책으로 이제 나온 게. 예, 이 얘기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숫자가 2,000명이 넘어요. 대단하군요. 그리고 또 이 작품들이 끊임없이 영화 드라마로 만들어졌고요. 네, 이게 지금 기준이 아니라 2012년 자료인데, 네, 지금 훨씬 더 많을 건데, 음, 그때 자료로도 영화로 만들어진 게 36편, 음. TV 드라마로 제작된 것이 총 436편. 그래서 이게 야,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마스모토 세이초를 치면 예, 그 드라마로 이 제작된 것들이 많이 올라와 꽤 있거든요.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예, 저도 맞습니다. 그 드라마로도 몇 편 봤는데, 예, 물론 이제 옛날 작품들이라 그렇게 예, 뭐 이렇게 요즘 보기에 뭐 화질이라든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그쵸. 예. 어쨌건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아유, 대단한 겁니다, 정말. 예,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어떤 논란에 그 휘말리는데, 음, 왜냐면 조수들을 두고 공장에서 물건 찍어낸다고.
어, 이런 얘기들 많이 쓰는 아, 그런 분들, 의혹도 뭐 있을 수 있었겠네요. 예, 히가시노 게이고도 좀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워낙 예, 다작하니까. 예, 그때 그렇게 의혹이 있었는데 이게 웃긴 게 한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일본의 한 작가가요, 1962년에 한국에 와서 대담을 했는데 네, 그 김동리 선생님하고 대담을 했어요. 우리나라 음, 이제 유명한 작가였죠. 네네, 그래서 그 일본 작가가 이 비서들을 모아두고, 마스모토 세이초는 비서들을 음, 모아두고 그들이 모아오는 자료들만 가지고 이렇게 쓴다면서 심지어 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마스모토라고 하면 인간이 아니라 타이프라이터입니다. 이렇게, 타작이, 예, 타자기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 이 대담이 그냥 슬쩍 지나가는 얘기였는데 음, 우리나라 그 사상계 잡지에 실렸어요. 어, 1962년에.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큰, 뭐, 그런가 보다 마스모토 세이지 했겠지만, 네, 알려져 있을 때도 아니에요. 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일본에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됩니다. 이 어, 이야기가 일본까지 전해져가지고, 음, 이 잡지 때문에. 그래서 그 세이초 공방설이 일어나게 되고요. 네, 뭐 지하실에 여러 명의 견습 작가를 두고 뭐 그들이 쓴 책을 마스모토 세이조라는 이름으로 출판한다. 는 이제 음, 추측을 낳게 되고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작가가 친필 원고 자신이 손으로 썼다고 다 하면서 네. 이거를 공개하면서 이제 그 세이조 공방설이 이제 수그러들게 되죠. 그렇군요. 자, 사실은 지난 시간으로 끝냈어야 될 내용인데, 예, 이 마스모토 세이초라는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예,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예, 예, 네, 그쵸. 예, 네, 오늘은 요걸 마무리 져야 새로운 작품 또 들어가니까, 조금 빨리 해야 되겠네요. 예.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아, 일단, 미야베 미유키라는 또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예, 이분이 가장 존경하는 작가가 마스모토 세이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그럴까요? 나눠주시면 예, 예. 좋겠고요. 이 마스모토 세이초의 작품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여기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얘기 중에 하나인데, 네, 한번 우리 방송에서요, 앞에서. 그 뭐냐면은, 마스모토 세이초 선생이 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거는 한번 원하는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그 앞에 마스모토 세이초 네. 선생이 한 이야기는. 글쓰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나는 앞으로 어떤 소설을 쓸 것인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남들이 가는 길은 걷고 싶지 않았다. 예, 이 문장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뭔가 전혀 글쓰기 훈련도 못 받아봤어요. 소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음흠, 따로 무슨 뭐 배운 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소설을 쓰게 됐잖아요. 음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소설을 쓸 건가 이제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근데 뭐 딴 건 모르겠는데 남들이 쓰는 것처럼 쓰고 싶지는 않았다. 뭐 이런 음, 얘기를 이제 했는데 네, 이게 상당히 이 작가를 잘 드러내 주는 것 같은데요. 네, 여태까지 나왔던 추리 소설과는 좀 다릅니다. 이 음흠. 마스모토 세이토 선생이.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추리 소설이라고 하면은 뭐 범인 잡는 그 탐정 소설 뭐 이런 되게 것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많죠. 예. 예. 그리고 또 이 당시 일본에서 인기 있었던 게 뭐 좀 기괴한 환상 소설 이런 것들도 꽤 많았어요. 요즘도 많아요. 일본 그렇죠. 소설들은 예. 예, 그게 한 장르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판타지, 뭐 환상 뭐 이런 것도 많고 예, 뭐 그 기괴한 것들이. 음, 에드거 람포도 요쪽이거든요. 네, 환상 소설하고 탐정 소설이 아주 적절히 섞여 있어서 이제 인기가 있는데 음흠, 그 마스모토 세이조는 달랐어요. 그가 이렇게 나중에 유명해지고 나선데요. 음흠. 그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보면은 그의 그 소설에 대한 철학을 이제 엿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 트릭을 심리적인 작업으로 고칠 것. 특이한 환경이 아니라 일상에서 설정을 찾을 것.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일 것. 누구나 경험할 만하거나 어디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서스펜스를 추구할 것. 나는 환상이 아닌 리얼리즘 안에서 미스터리를 쓰고 싶다. 예, 요 말이 이 정도면 뭐 사실주의라고 봐야 맞습니다. 되나요? 예. 이거, 네, 진짜 이 작품을 한 권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딱 이 말 속에서 네. 이분의 모든 작품들이 다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게 이제 있을 법한 이야기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죠. 예. 뭐 나는 뭐
그 깊이 그렇게 생각은 않지만 뭐 지구촌 어딘간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옆 동네 얘기 같고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꼭. 그, 그럼요. 이런 또 작품 세계가 있었군요. 요거 뭐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건 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그렇게 더 하겠습니다. 네, 붙여주시고요. 끝으로, 예. 마스모토 세이초, 이 작가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총평해 주시고 맺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중학생 때 그 마스모토 세이조의 제로의 초점, 그 당시는 뭐 영의 초점이라고 돼 있었는데 네. 이거를 읽고 아주 그의 매력에 아주 흠뻑 빠진 기억이 있거든요. 이 글이 세로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세로로 돼 있고요. 정말 지금 제가 가지고 세로 있는데 읽기에. 그 책을 네. 이거를 중학생 때 어떻게 읽었을까 할 그러니까 정도로 교수님도 이제 마스모토 세이초처럼 예, 남들이 걷지 않은 길을 걸으신 거죠. 그래 조금은 그렇죠. 중학생 때 그렇게 봤으니까. 네, 네. 근데 요즘 다시 이제 그 마스모토 세이조의 작품들을 읽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음.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중학생부터 다 큰 성인까지 누구라도 아주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이 그건 이제 들고요. 일반화는 시키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이것도 네, 취향의 차이니까. 네. 아니, 왜냐면 그래서 중학생부터는 아닐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죠. 교수님만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히가시노 게이고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히가시노 게이고도 뭐 빨리빨리 우리 넘어가고. 중학생 때부터도 좋아했던 우리 히가시노 광팬님도 있고 맞아요. 심지어 이리나님도 올해 있고 고3인가요? 고3이죠. 우리 애청자 고3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응원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저는 아주 대문호라고 이제 칭해도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마스모토 세이초 선생의 작품들을 더 많이 좀 소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